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학습 세트와 예측 세트를 분리시켜 주었죠. 그러면 이제 모델을 가져와서 학습과 예측하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피처 네임스는 우리가 이제 학습, 훈련의 예측에 사용할 단어 사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처와 이제 레이블, 정답값을 가지고 트레인과 테스트 만들어 주죠. 트레인과 이제 테스트 세트를 문제와 정답으로 나누어 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불러와요. 그 다음에 모델에서 이제 fit과 predict를 해줄 텐데, 학습에서는 이제 학습 세트와 정답, 그 다음에 예측에서는 예측 세트, 테스트 세트를 넣어줄 거예요. 예측할 때, predict 할 때는 y 언더바 테스트를 넣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 y 언더바 테스트를 우리가 직접 실전 시험을 이제 풀어보는 과정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은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몇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 채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채점을 해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accuracy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평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할 머신러닝 모델을 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rom sklearn의 tree에 있는 기본적인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를 불러와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실습에서는 전체적인 머신러닝의 과정을 이제 익혀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이 decision tree classifier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모델을 불러왔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모델.fit하고 x 언더바 train 그 다음에 y 언더바 트레인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기출문제와 정답을 보고 공부하는 과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실전 시험장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x 언더바 트레인하고 y 언더바 트레인은 이제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이다.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보려면 모델.predict하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준 x 언더바 테스트를 넣어줘요. 정답값은 안 넣어줘요. 왜냐면 이 정답값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풀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수능 시험을 보러 가거나 실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면 정답이 없죠. 그래서 y 언더바 predict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줘요. 그 다음에 y 언더바 predict 보건하고 교통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 값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 언더바 테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보건하고 교통이에요. 그런데 보건하고 교통 아주 잘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y 언더바 테스트하고 y 언더바 predict하고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요. 그럼 둘 다 맞았죠. 둘 다 true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 다 맞은 true 값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몇 % 맞고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100을 곱해주면 100분의 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이 나오게 되는데 100점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맞았기 때문에 100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사이킷런에서는 이런 매트릭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sklearn의 점 매트릭에 import accuracy 스코어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ccuracy 스코어를 가지고 와서 이 accuracy 스코어에서 이제 y 언더바 테스트, y 언더바 predict 넣어주게 되면은 점수 위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이 accuracy 정확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맞고 틀렸는지에 대한 점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값을 크로스스텝으로도 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PD의 크로스스텝을 사용해서 이 크로스스텝에는 인덱스에 들어갈 데이터와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를 이제 시리즈 형태로 넣어주게 되는데 y 언더바 테스트 정답값하고 y 언더바 predict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실제 값하고 이제 정답값 다 맞았다. 맞고 틀린 거의 개수. 이제 교통 하나 중에서 하나를 제대로 예측했고 보건도 잘 예측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from sklearn의 매트릭에 import confusion matrix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confusion matrix로 불러와서 똑같이 y
y 언더바 테스트 y 언더바 predict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이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예제를 되게 쉽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든 예제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복원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힌트가 너무 이제 확실한 힌트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통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택시도 있기는 하지만 승강장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이런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해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주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도 쉽게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 의사결정 나무를 시각화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from sklearn의 트리에 import, export text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 모델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프린트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피처에 의해서 예측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텍스트로 볼 수도 있지만 요거를 from sklearn의 .tree에 import 플롯트리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플롯트리에다가 똑같이 모델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예측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죠. 피처의 인덱스 번호로 나오니까 어떤 피처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죠. 피처 네임스는 피처 네임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라는 단어가 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디시전 트리는 트리 계열 알고리즘을 이해할 때 가장 이제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적은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굉장히 잘 예측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점 더 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디시전 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다. 라는 거를 이제 알기가 쉽다라는 게 큰 장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피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델점 피처 임포턴스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요 코로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준 예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단어만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문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피처들이 나오게 되겠죠. sns.buffaloes로 X축에다가는 피처 임포턴스, Y축에다가는 피처 네임스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각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머신러닝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습을 해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화 할 때 왜 이제 이런 백오브 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백오브 워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벡터화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벡터화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큰 문서를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더 도움이 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벡터화하는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